제가 그때 좀 놀랐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어요. 네. 얼마든지 맛있고 얼마든지 향이 좋으면서 발암물질이 프리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또 뭐 농약 성분이 있다 또 많이 태우는 건 해로우니까 생두를 먹어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셨어요. 네네. 안 마셨는데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에 대해서 유해물질, 특히 발암물질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았어요. 네네. 그 제가 3년간 우리나라 모든 상업용 커피를 다 분석했어요. 네네.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놀랐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먹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발암물질이 원래 커피에는 없었는데 커피를 로스팅 하면서 어떻게 로스팅 했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볶는 과정에서 예, 볶는 과정에서, 고열로 볶는 과정에서 다 열하고 뭔가 만나게 되면 왜 고기 구울 때 마찬가지죠. 그 발암물질, 벤조피렌이잖아요. 마찬가지 참기름, 들기름도 똑같이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참기름, 들기름도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해서 발암물질 농도를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네. 근데 커피는 없어요. 규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로스팅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왜 커피 업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해서 제가 국내 커피 전문가들이라든지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가 벌써 1년에 커피의 산업 자체의 규모가 11조예요. 네. 11조. 어마어마하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번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아니, 커피는 뭐 기호식품이라 가지고 맛과 향이 좋으면 되지. 뭐 담배도 발암물질 다 있는 거 알면서 담배 피는데, 뭐 기호식품을 가지고 그러냐고 이제 저한테 오히려 이제 반박을 이제 하시는데, 제 개념은 틀려요. 왜? 현재 우리나라는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점점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연령이 자꾸 내려간다는. 네. 중고등학생 요즘 내려가요. 네. 좀 심지어는 말이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나라에 S로 시작하는 큰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죠. 커피 업체. 네네. S, 그죠? 네네. 거기 1년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에 2조. 아, 네. 한 회사가 한 회사. 한국에서만 2조치를 벌었어요. 근데 2조의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연령대 손님이 누굴까요? 20대, 30대, 그것도 여성이에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최소한도 커피업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향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암물질을 작게 만드는 노력을 로스팅할 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계속 내가 고민을 던졌는데도 이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잘 발리니까. 네. 뭐 신경 안 쓰죠. 정부에서도 관리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아요. 네, 규제하지 않고. 아니.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사건이 터졌냐면 2018년 3월이에요. 네. 2018년 3월 달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의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는 커피 매장 안에다 경고판을 붙여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커피를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할 수 있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대한민국도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커피 업계의 반격이나 모든 반격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발암물질의 농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 라고 지금까지 여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 10월 15일 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의 농도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 2020년. 네. 2018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판결이 나왔고요. 네네. 2020년 10월 15일 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커피 속에 포함된 그 발암물질은
0.8 pp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네. 정부에서 이제 규제치가 아니고 권장치로 네. 이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좀 해달라. 근데 0.8 이것도 말이죠. 유럽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유럽은 0.4예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하면서 곱하기 2를 한 거죠. 네. 왜냐하면 0.4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0.8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카페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커피 속에 발암물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었다. 제가 이제 이 커피 업계 사람을 설득을 시키다 못해가지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샀어요. 몇 천만 원 주고. 네. 네. 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저 혼자 로스팅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있고 얼마든지 향이 좋으면서 발암물질 프리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소비자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를 공급하겠다는 어떤 철학이 저하고 공유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뭐 큰 조건 없이 내가 공개할 의사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생각도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몇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현재 돈 많이 버는데 뭐 복잡하게 네. 해가지고 또 그러면 그 전에까지 소비자가 그럼 어제까지 팔았던 건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없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의 자기 고객의 그 대응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럼 여태까지 니네들이 지금 10년간, 20년간 팔았던 건 괜찮으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네요. 뭐 바뀌어야 된다고요. 얼마든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커피 사업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타벅스라는 이런 그 인류 커피 회사가 주로 이제 커피를 많이 볶아서 진하고 쓴맛 나는 커피를 하다가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커피 쪽으로 내려오면서 커피를 약하게 볶으면서 신맛이 나오고 과일 향이 나오고 향이 많은 커피 쪽으로 지금 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터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이 볶아도 발암물질이 나오고 약하게 볶아도 발암물질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적 극단의 커피를 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커피는 약하게 볶으면 발암물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많이 볶아도 발암물질이 나오고 약하게 볶아도 발암물질이 나옵니다.